31번째 확진 환자 대구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확진자 해외에 다녀온 적이 없다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수님, 예.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감염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아직은 모르고 있고요. 예. 이제 29번째 환자와 마찬가지로 네네. 이 31번째 환자도 지금 감염은 즉 이분들에게 감염을 시킨 분이 누군지 모르고 있고요. 예. 또 이분들이 또 남에게 감염을 시켰을 것으로 추정도 되고 있거든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그런 점에서 29번째와 31번째 환자의 역학조사가 아주 심층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이것 때문에 지금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아주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9번, 30번, 31번 확진자 모두 뭐 해외 여행력도 없고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경로를 지금 아직까지 나온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방역 감시망을 벗어난 첫 사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방역 체계 어떻게 좀 해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방역 체계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예전에 초기 대응은 환자를 찾아내고 접촉했던 사람들을 격리 조치하는 이런 것들이 우선이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누가 감염을 시켰나 하는 거에 중점을 보기보다는 우선 환자를 먼저 찾아내고 그 환자로부터 퍼져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역사회 감염이 기정사실화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대응 전략을 바꾸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조치가 이미 이제 정부 당국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하나가 원인 불명인 폐렴 환자를 전수조사하겠다. 전수조사. 이것은 누가 감염을 시켰는지에 상관없이 폐렴 환자들이 이미 감염된 사람일 수 있으니까 그중에 찾아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조치 하나 하고 오늘부터 발효가 되는데요. 독감이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앓고 있는 분들을 병원체 감시 체계 내에서 상시 감시하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코로나19와 보통의 독감과 감기 증상, 초기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감기를 앓는 분들이 혹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감염된 분들을 빨리 찾아서 치료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누가 감염을 시켰는가 하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중요하지 않고 감염된 사람을 빨리 찾아가지고 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 전략이 급격히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대구에서 발생한 31번째 31번 확진 환자의 동선은 뭐 조만간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동선이 좀 공개된 29, 30번 확진자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감염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그 동네 의원, 병원, 약국 등을 10여 차례 방문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사회 감염만큼의 병원 내 감염 우려도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분이 심장질환을 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서 흉통 또는 흉부 쪽에 불편감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미 그 불편감이 폐렴 증상 때문에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흉통으로 느끼고 불편감이 있었다고 하는 그 점에 마른 기침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폐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몸에 바이러스가 있었고 전파력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은 병원 두 곳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셨고 그다음에 약국도 다녀가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은 이미 폐쇄 조치하고 아마 정밀한 역학조사, 그다음에 격리 조치 후 검사를 해서 혹시 감염자가 있나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래서 더 우려가 되는 게 그렇다면 좀 규모가 작은 동네 의원에서 이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찾아낼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거는 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는 우선 이분이 접촉을 한 병원이라고 하면은 병원의 모든 환자를 격리 조치하든지 병원을 통째로 뭐 격리를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일단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를 해서 혹시 이제 유증상이 있는지 유증상이 있는 분들은 감염 가능성이 있으니까 검사 결과가 빨리 나올 거고 유증상이 없는 분들은 시간을 두고 검사를 해서 감염 여부를 판단을 해서 감염이 안 되셨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기시든지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적은 병원이다, 큰 병원이다. 이것은 뭐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근데 저 하나 더 궁금했던 게 그러면 호흡기 관련 진료를 보러 온 환자도 모두 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건가요? 모든 환자가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명백히 어떤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 원인이 명확한 경우, 이런 네. 경우는 이제 제외될 거고요. 지금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원인 불명의 폐렴이다. 그러면은 원인 불명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관여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폐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데 폐렴이 생긴 환자는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예. 되는 거고요. 네. 아마 좀 더 확대가 된다고 하면은 요양병원에 계신 이런 분들은 고령이고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중에 폐렴을 앓고 계신 분들은 혹시 약간 좀 더 확대해서 명확한 것도 아마 검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제 개인적인 그런 예측도 해봅니다. 네. 네. 지금 뭐 지역사회 감염, 병원 내 감염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 대학가도 조금 우려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방학 기간이 지나고 중국 유학생들이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이제 학업을 위해서 학교로 가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지금 중앙대에 계신데 네. 중앙대에도 상당히 중국인 유학생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제가 이제 방송에 오기 전에 예. 우리 이제 대학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예, 예. 자료를 좀 받았어요. 네, 자료를 좀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네. 교육부하고 대학이 상당히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우선은 제가 보니까 중국 지역을 다녀온 학생들 중에 네.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네, 네. 14일 이내에 다녀온 학생인 경우에는 일단 등교가 안 된다. 네네. 그다음에 혹시라도 발열 사항이 있으면 즉시 연락을 해라. 그러면서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된다 등등 안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잘 되어 있고 또 제가 들어가는 학교도 보니까 이미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요. 안내 네네.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서 이런 정상이 있으면 연락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개강이 2주 연기가 됐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비교적 교육당국하고 발맞춰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이제 다만 우려되는 것은 학생들 중에서 뭐 1인실에 있다거나 네네. 학생들 중에서 능동 감시 형태로 예, 예. 뭔가 감시하기 이분들은 뭐 환자를 접촉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예, 예. 단지 그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시 체계를 어떻게 가동하는가 이것은 이제 좀 숙제가 있어 보이는데 네.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안내하고 대학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발빠르게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전적으로 대학 측에 맡기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좀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은 아무래도 이제 대학이 네. 중국 학생들만 이렇게 강제를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게 그렇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불필요한 어떤 갈등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그런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이 문제를 잘 관리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예, 번째는 이제 역시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네. 이제 그런 갈등을 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네. 아주 잘 시설이 완비된 곳에 이 학생들을 격리 조치하고 그 학생들에게 2주까지 지켜보면서 이제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런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각자가 알아서 하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소위. 네. 그러니까 너 하숙하냐? 아니면은 너 1인실에 있느냐? 그러면은 너 1인실에 있는데 조치가 이런 거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이게 사실 말이 쉽지 이게 될 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재정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교육 당국이 학교 당국하고 어떻게 보조를 맞춰서 할 건가? 이거는 뭐 여전히 숙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방역 2라운드에 들어간 이 코로나19 국내 현황과 비상 걸린 대학가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